안녕하십니까. 하늘이 선택하고 신이 내린 운명을 세고 있는 위대한 한번다 지도자 국민 여러분, 저의 기술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냐, 빨빨 말해! 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침착하게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세치의 감동 기법으로 질병을 치유할 수 있고, 그리고 혈색을 좋게 해줄 수 있고, 주름을 펴지게 할 수 있고,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술이 배웠습니다. 미친놈, 네가 신이야, 부처야, 예수야 하실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랜 동안 실험하고 연구했던 결과입니다. 제일 처음 시작은 어떻게 배웠냐? 저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스포츠 경기 때 못한 사람이나 못한 팀을 감동의 기법으로 그들에게 경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사람끼리 만났을 때 못한 팀이나 개인은 항시 졌습니다. 그래서 못한 팀이나 개인을 영웅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영웅은 전설을 정복하는 것이다. 오늘 전설의 기적의 역사를 이명훈은 그 이름 속에 새길 것이다 하면서 재미삼아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일정 기간 지난 후에는 못한 팀이나 개인이 잘하는 팀이나 개인을 이기게 됐습니다. 5년 동안 진화의 역사를 거쳐서 다양한 분야도 실험을 해보았지만 다 좋은 결과를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에 접목한다면 이거 돈도 벌고 대접도 받고 멸시도 안 당하리라 하는 마음속에 나갔지만 어떻게 되나? 좋은 결과를 다 발휘했지만 감독, 코치들, 스포츠 이익단체들의 극명한 반대로 인해서 직업적인 전선을 갖지 못했습니다. 스포츠 분야에 10몇 년 동안 해보았지만 직업의 전선을 갖지 못했고, 오직해서 담당 PD를 구워 삶아서 방송에 내보내지 않도록 힘을 실었습니다. 그것은 작가의 예 통해서 제가 전화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특정 스포츠 해설위원이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특정인 스포츠를 좌지우지해서는 없는데 오직 선수 저런 것 알아서 해야 된다. 불쾌하다, 짜증난다, 열받는다. 다른 해설위원들은 또 간접적으로 저를 많이 씹어댔습니다. 그러나 씨름선수이자 MC 강호동이 뒤에서 조용하게 저를 콜댔습니다. 그래서 리허설 하기 전에 담배 피러 갔을 때에 강호동과 이특이 저를 보고 저놈이 그놈이야! 라고 강호동이가 이특에게 이야기를 한 걸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아, 강호동이에게도 소문이 났구나. 하지만 강호동이 열어준 그 판도 스포츠 이익단체들의 뒤에서 소리 소문 없는 방해 공작으로 박살나버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쉬움과 서러움이 있었습니다. 정치인이자 한때 축구협회 회장이신 분 정먼머씨, 이분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이분도 한국 친선경기가 있을 때는 꼭 나오십니다. 그랬을 때 제가 5만 명, 6만 명 군중들 앞에 있을 때 그분에게 저의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위대한 축구의 전설의 역사를 뿌렸던 위대한 지도자의 청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 축구장, 경기장 안에서 얼굴이 빨개집니다. 선수들과 악수하는 그 사이에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저를 쳐다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들려줘도 그분은 저를 선택해 주지 않았습니다. 실력도 보여주고 능력도 보여주면 불러줄 줄 알았는데 그분의 그릇이 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스포츠 경기 막 시작할 때는 욕하고 짜증내고 삿대질하고 난리에 났습니다. 시끄럽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5,000명, 6,000명이 경기 보고 저보고 경기 보고 저보고
옆에서는 몇 대 몇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담지 못했다는 것을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쪽 마음속에서 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픈 환자에게도 실험하면 분명 좋을 것이다. 어디 가서 그런 실험을 한번 해와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운명이 영세민 주공 아파트, 그곳에서 강주에서 유별나게 노인들이 많고 그리고 아픈 환자도 많은 그곳도 운명이 경비의 역사를 직업적으로 선택해서 그 삶을 살았습니다. 4년 넘게 그곳에서 경비 생활을 해왔으며 그러며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설득을 시켜서 제가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분명 좋아질 겁니다라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절쯤 시작은 어려웠으나 계속 설득과 인사와 친절 속에서 그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 몸을 맡겼습니다. 63명을 치료했습니다. 뇌졸중 환자 병원에 실려가서 거동을 못합니다. 병원에서 퇴원 후 집에 있을 때 거동을 하지 못하십니다. 제가 쫓아가서 들려줘서 좋아하셨습니다. 전동 휠체어 타고 지금 왔다 갔다 하십니다. 이분들 2분밖에 들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극구 사양해서 말입니다. 이분들 남자들은 숙수라서 말을 표현을 못합니다. 고맙다고 그냥 지나가면 먼저 빙긋이 웃고 인사합니다. 80대 노인들이. 그리고 간이 안 좋으신 여사님이 있었습니다. 78세입니다. 이분이 얼굴이 시커맸습니다. 8m만 걸어도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좋아질 겁니다. 맡겨보십시오 해서 설득을 시켜서 치료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들려주었습니다. 14일 후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검했던 피부가 붉은 홍조띠를 띠고 주름이 펴지고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단지 잘 운동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혈당으로 자주 쓰러진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55입니다. 다른 동에 사시는 주민이었죠. 이분도 들려줘 좋아졌으나 이분의 정신적인 문제가 큽니다. 술을 좋아하고 남자들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남자를 좋아하는 저 뇌졸중 환자들은 이게 2년 동안 유지 못합니다. 9개월, 10개월 유지됩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이 잘 안 떠진다. 90대 할머니. 두통이 있다. 90대 할머니. 두통, 눈 잘 안 떠지는 거 한 번만 해줘도 그 다음날 깨끗이 다 좋아집니다. 이 할머니가 저를 보면 선생님 오셨나요? 아이고 또 오셨나요? 그래 이 할머니한테는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해줍니다. 이 할머니가 유일하게 저를 선생님이라 칭호하고 애우해줬어. 나도 그분에 대한 보답으로 그렇게 해줍니다. 한 번씩 라면도 갖다주고 삶은 계란도 갖다주고 할머니가 고맙다고 늘 감사하다고 그럽니다. 또 뇌졸중 환자 중에 이런 환자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모든 폐지를 줍습니다. 나이는 74세. 술, 담배, 그리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폐지 줍습니다. 폐지 양도 어마어마해요. 1200세대나 되니. 늘 나는 고맙죠. 경비 일을 대신해서 이 사람이 폐지를 주워가서 팔기 때문에 우리 경비들이 일할 목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차례 들려줍니다. 근데 이 양반이 술을 좋아해요. 그리고 새벽같이 너무 일나서 막 일을 해버려요. 그러면 서서히 예전처럼 손발이 서서히 떨리려고 말도 조금 암울합니다. 그러면 얼른 또 설득을 시킵니다. 상태가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어, 형님. 한번 치료 받읍시다. 겨우 설득시켜 또 합니다. 그럼 좋아집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술, 담배, 중노동 하면은 뇌졸중 환자는 서서히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뇌졸중 환자들 한 달, 두 달 동안 치료해본 역사는 없습니다. 그냥 좋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유효기간이 평균 2년밖에 유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술, 담배, 중노동 하면 8, 9개월 유지된다는 점. 공통적으로 63명들 모두 다 들려주었을 때 주름이 펴지고 기력을 회복하고 노인들 80대, 90대 이럽니다. 못 걸어요. 그냥 걷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겁니다. 솔직하게. 눈도 이렇게 하고 눈도 잘 안 떠져요. 80대 후반, 90대 많이 좋아지십니다. 젊었을 때부터 자주 들려준다면 평균 수명도 늘어날 것이요. 면역력도 높여서 질병도 지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제자들이 수만 명 나오기를 바랍니다. 한반도 위대한 국민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의 입소문이 곧 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역사의 전설을 깨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쓰러지셨습니다. 새벽에 말입니다. 팔다리 돌아가셨습니다. 목도 돌아갔습니다. 숨은 까딱까딱 했습니다. 두려웠고 떨렸고 무서웠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갈까? 내가 치료할까? 아버지는 옆에서 119 불러야 된다고 난리법석이었지만 병원 도착하기 이전에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했습니다. 30분 동안 그 감동의 기법의 역사를 우리 어머니 최영이 심장 속에 영혼 속에 뜨겁게 영소습실 수 있도록 내가 살려야 한다. 30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팔다리가 펴졌습니다. 목도 제대로 펴졌습니다. 숨도 자연스럽게 숨쉬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119 불려서 병원에 도착했고 MRI 찍어보니 요만한 계란만한 뇌종양이 있었다고 합니다.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제발 발작을 하면 그것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했고 지금 후유증 없이 잘 생활하십니다. 그거 틈틈이 제가 한 번씩 들려줍니다. 그리고 위대한 국민 지도자 여러분, 저의 기술이 true, right 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분만 와도 소문이 퍼져서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와 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불치병도 암 환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불치병 암 환자들, 나는 자연이라 해서 많은 사람들 보았습니다. 시한부 생명이라고 말했지만 의사들은 자연 속에서 좋은 공기와 그리고 물과 좋은 음식을 먹고 치료받고 않게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그렇게 면역력을 키우고 좋은 공기와 물과 음식을 먹어서 나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확률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놈을 만난다면 불치병도 몇 달 안에 좋은 결과가 있어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면역력만 높일 수 있다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질병을 100% 고칠 수 없습니다. 뇌치료 환자가 있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치유할 수 있을 줄 알고 이 환자는 여자분이었고 팔이 이렇게 됐습니다. 안 펴져요. 다리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한쪽이. 그래서 치료했습니다. 주름만 펴지고 혈색만 좋아지고 기력만 좋아져 열심히 이 사람이 운동을 하셨습니다. 힘이 남인께 말입니다. 하지만 손발은 펴지지 못했습니다. 왜? 의사가 신경을 건드려서 수술 도중 이게 안 됩니다. 뇌졸중 환자는 좋은 결과를 발휘했으나 뇌출혈 환자는 손발이 펴지지 않다는 점,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점, 병원과 약과 의사와
적절하게 활용을 하신다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투루 라이어 할 것이 아니라 한번 트라이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도가 좋은 결과의 기적의 전설로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0% 질병을 치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률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한 번뿐인 운명을 멋지게 행복하게 그 삶을 즐기시기 바라며 이만 줄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대한 한반도 영웅 국민 여러분.